자, 그러면 이어서 혼합물의 분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순물질은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균일하게 있을 때, 그 구성하고 있을 때를 순물질이라고 불러주고요.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인 거를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혼합물은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분리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난 기술이 되고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유명해진 기업이 있는데요. LG화학이라는 그룹이 이런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혹시 무인도에 가서 만약에 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물을 쉽게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요.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바닷물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비닐을 위에 깔고 더운 낮이 되면 바닷물 중에 물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비닐에 닿겠죠? 그럼 닿아서 물방울로 바뀌어서 그 물방울을 얻으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전차를 이용해서 하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불러주고요. 증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가열하는 플레이트 위에 가지 달린 플라스크라고 하는 가지 목이 있는 플라스크에 내가 분류하고 싶은 물질을 집어넣고요. 거기 안에 끓임 쪽을 집어넣어서 끓여줍니다. 여기서 넣는 끓임 쪽은 물이 끓어오르다 보면 너무 끓어올라서 넘칠 수 있겠죠? 그 넘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끓어오르는 것들이 먼저 기체가 돼서 가지 달린 플라스크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한 기체가 나중에 옆에 있는 플라스크에 얼음을 넣어두게 되면 갑자기 냉각이 되겠죠? 그럼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섞여 있는 혼합물 중에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을 가열해요. 자, 그러면 누가 끓는 점이 낮냐면요. 물은 100도고 에탄올은 78도이기 때문에 78도쯤에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올라요. 기체가 돼서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증류 방법이 됩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우리 실생활의 예를 볼게요. 자, 막걸리는 우리가 발효시켜서 얻습니다. 자, 근데 발효시킨 막걸리 같은 술에서 증류주인 소주를 만들 때 소주꼬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자,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방법인데요. 자,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는 방법은 이 소주꼬리에다가 막걸리를 넣고 끓여줍니다. 자, 위에는 근데 찬물이 있어요. 그럼 소주꼬리 안에 들어있던 탁한 술이 끓어오르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오르겠죠? 그럼 올라가다가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찬물에 만나면 얘가 물방울이 생기고요. 소주가 요 옆으로 나와서 순수한 맑은 소주만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방법도 끓는 전차를 이용한 실생활의 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또 도로의 포장재, 아스팔트도 전부 다 원유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원유를 수입해 오면요. 그 원유를 팔팔팔 끓여요. 자, 그럼 끓는 점 차에 의해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분리가 됩니다. 자,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분리해서 가정의 연료로 쓰이는 게 가장 위에 가고요. 자, 점점점 탁해지고 점점점 뭔가 입자가 커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도로와 포장재에 쓰이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아스팔트가 가장 밑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동차에 쓰이는 연료,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쓰이는 연료, 그 다음에 도로 포장재 같은 것들이 원유에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으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고체 혼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체 혼합물, 고체 혼합물, 자, 벽시가 있는데요. 그 벽시에 막 섞여 있어요.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시를 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쭉정이라고 불러주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안에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상한 쭉정이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쭉정이를 건져내면 되겠죠. 또 신선한 달걀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달걀이 부패가 되면요, 달걀 안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신선한 달걀은 물에 집어넣었을 때, 자, 약간의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자, 가라앉는데, 자, 전부 다 가라앉는 똑같은 계란인데 가라앉는데 어떤 건 뜬다. 그러면 뜨는 계란은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또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서는요, 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한 건데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물과 기름은 막 섞어서 탁 넣고 스포이드로 위에 부분인 기름을 퍼내줘도 됩니다. 자, 근데 분별 깔때기는 뭐냐면요, 물질을 여기다 섞어요.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은 분별 깔때기 안에서 밑에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밀도가 큰 거를 다 내보내고요, 나머지를 따라서 분리하면 두 가지 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의 차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요, 자,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수용액 둘 다 섞여 있는 수용액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먼저 두 가지가 들어있는 혼합물에 물을 집어넣고요, 가열을 합니다. 그럼 둘 다 녹겠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 차가 큰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먼저 석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질산칼륨을 빼고 나머지 물을 가열해서 물을 제거해서 나머지 황산구리를 석출해내면 두 가지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얻는 방법이죠. 다른 것들 물 같은 거 다 증발시키고 당연히 이제 혼합물 생기면 건져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불순물이 섞인 천일염을 자,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 장치 같은 걸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요, 거른 용액을 증발시키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아마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M&M이라고 불러주는 그 조그만 그 동그란 초콜릿 있죠? 자, 색깔이 형형색색하죠? 자, 걔를 그런 색소가 들어있는 초콜릿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안 먹고 내려놨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종이 위에 M&M을 올려놓고 자, 그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색소들이 쭉 퍼져나갑니다. 자, 우리 휴지 같은 데에다가 어떤 물이 떨어지면 물이 쭉 이게 번져나가죠. 자, 그 번져나갈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번져나가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건 빨리 가고요, 어떤 건 천천히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는 걸 전개라고 불러주는데요, 그 전개 정도가 자,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놈은 빨리 가서 앞에 있고 어떤 놈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주는데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물 같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 성분의 물질 수 또는 분리된 성분의 물질 수 또는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용매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분리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자,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고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디에 쓰냐면요, 빨리 검사해야 되는 도핑 테스트 하는 방법, 운동선수가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크로마토그래피로 빨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잎의 색소 분리. 자, 녹색 잎에 즙을 짜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녹색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란색도 나오고 다른 색도 나옵니다. 그렇게 분리해주는 색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용해 줍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돼서 자, 6단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물질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져 있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원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번 단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